네 번째 질문.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 문단 번호부터 한번 써봐야죠.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졌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정도 길이면 뭐 길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보통 이 5문단에서 7문단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아주 뭐 평이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화제나 논제, 말할 거리. 근데 딱 봐도 제목이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야.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겠냐? 아니면 주장하는 글이겠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논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 화제라고 부릅니다. 설명할 거리야.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 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로서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재물로서, 여기까지가 뭐의 개념입니까? 세금의 개념이죠. 세금은 이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뭘 제공하지 않고 그냥 걷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세금 낸다고 우리한테 뭘 주질 않아요.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는 누구겠니?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자니까 누가 되겠어요? 국민이겠죠?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적 또는 재물, 돈뿐만 아니라 재물. 조세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조세채권이라, 채권이 뭐니? 채권은 뭐 하는 권리야? 권리. 권리. 무슨 권리니? 돈을 받을 권리, 채권. 채무자는 의무.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채권, 조세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잖아. 조세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존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라는 거야. 그럼 세금 안 내면 철컹철컹이야. 법률로서 징수합니다. 조세채권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 다음에 나올 내용 뭘까요? 그렇지. 이거 중심 문장 어디가 되겠니? 이게 되겠죠. 이렇게. 조세채권의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소멸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금의 개념과 이 조세채권의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확정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문단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겠냐? 성립부터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지 가보자. 납세 의무는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하는데, 과세 요건은 이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납세 의무는 어떨 때 성립하냐면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한대요. 그러면 성립은 뭐만 하면 성립되는 거냐? 이 문장만 보면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 중심 문장은 성립이니까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과세 요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과세 요건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세금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행위인 과세 물건, 그리고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인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의 법정 비율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세율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했죠. 그럼 여기서 과세 요건에 몇 가지가 있죠? 과세 요건 네모 칠게요. 과세 요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는요? 과세 물건. 세 번째는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율.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요건 되면 다 자동으로 성립되는 거야. 납세 의무자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치? 물건에 대해서 얼만큼, 얼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비율하고 거기서 몇 %를 세금을 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 물건을 사면 물건에도 다 뭐가 붙어 있어? 세금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물건을 사는 사람이 뭘 샀어 오늘? 오늘 뭐 먹었어 희준이? 점심 때 뭐 먹었어? 밥을 먹었어. 밥이 얼마였어? 10,000원이었어. 과세 표준에 10,000원에 몇 %의 세금을 냈을까 거기에? VAT 붙죠? 1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내가 밥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붙는 밥을 먹으면 세금을 자동적으로 내는 거야. 이게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럼 좋아. 그러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성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성립이 돼. 그러면 성립 시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 다음에 성립 시기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 밑줄 긋게 선생님이 메모 칠게. 성립 시기는 납세 의무의 성립이 요건은 저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립 시기는 언제냐? 세금별로 다른데 1년 단위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세금마다 다르네. 나눠줘야 되겠죠. 뭐 소득세하고 뭘로? 소득세하고 뭐? 상속세. 상속세 선생님 동그라미 이렇게 칠게. 위에다 상속세. 니는 알아서 해. 이게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입니다. 소득세하고 상속세하고 좀 달라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만약 세법이 개정된 후 시행되면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법령이 적용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세법이 바뀔 수 있지, 법이 바뀔 수 있지. 근데 바뀐 법을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는 성립 시기에 법이 어떤 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법령이 적용된다. 납세 의무 성립 단계에서는 여기 성립 단계죠? 여기 성립이잖아. 그 다음에 확정이고, 그 다음에 소멸이 나올 거야. 성립 단계에서는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됐어. 그러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없다? 아직은 없다는 얘기야. 중심 문장은 여기는 어디가 될까? 마지막 해줄게요. 납세 의무가 아직은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어.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냥 뭐만 가지는 거니? 뭐만 가지는 거야 이때는? 납세 의무만 가지는 거지 과세가 되진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 무슨 단계? 성립 단계. 바로 납세 의무의 성립 단계입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납세 의무의 성립 단계인데 성립은 어떻게 되냐면 과세 요건을 지켜주면 되지. 과세 요건 조건 4가지. 첫 번째 뭐? 납세 의무자. 두 번째 과세 물건. 세 번째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성립되면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럼 성립 시기는 언제야? 다르지. 뭐와 뭐에 달라? 소득세랑 상속세가 다른다는 거지. 상속세는 상속 시기, 소득세는 언제? 1년 단위.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는 데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과세 요건이 성립됐잖아. 과세 요건이 성립되면 바로 과세해? 아니죠. 과세는 안 해요.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단계에서는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성립.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 확정이 나오겠죠. 가보자. 납세 의무가 성립되었다면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액과 납부 기한 등이 정해지는 것을 납세 의무에 뭐라고 한다? 확정이라고 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납세 의무의 확정이니까 네모 칠게요. 여기. 밑줄도 이렇게 긋게요.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한다. 확정. 확정이 무슨 뜻인데? 사전적 의미 확정 뭘까? 확실하게 정하는 거야. 그럼 뭘 정한다고? 얼마를 내라.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확정이야. 자, 이때 확정의 개념이죠. 이때 확정은 변경이 허용되는 잠정적인 확정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세금이 나한테 과세가 확정이 됐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너무 많아. 너무 적다고 태클 거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너무 많아.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니?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겠지. 여기 잘못됐는데요, 라고. 그래서 이때의 확정은 변경이 허용되는 잠정적인 확정을 의미한다는 거야.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따라 확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 등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자동 확정 방식이라고 한다라고. 국가는 이 방식을 통해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좀 내용이 어렵잖아.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면 돼.
두 번째가 확정이지. 그지? 이때 확정은 변경이 안 돼? 아니야. 변경이 가능해. 그지? 그런데 얘는 그러면 확정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원래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 절차를 거쳐야 돼.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따라 확정이 돼야 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지. 이걸 뭐라고 불러? 자동 확정 방식이라고 불러. 이걸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세금을 조기에 거두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알겠죠? 여기는 세금의 확정이야. 확정은 뭘 정해지는 거지? 납부 세액과 그다음 기한들이 정해지는 거야. 이때 확정은 변경이 안 돼? 변경이 돼. 그리고 이런 성립은 법률에 따라 절차에 정해져 있지? 근데 예외적으로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뭐야? 자동 확정 방식이야. 얘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세금을 조기에 걷기 위해서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뭐였어? 확정. 그 다음 확정이 뭐가 확정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소멸. 원래는 이제 소멸이 나와야 되겠죠? 자, 가보자. 근데 소멸이 아직 안 나옵니다. 아까 법에 성립에는 뭐가 있다고? 성립에 절차,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다고 했지? 예외적으로 절차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건 절차야, 절차. 자, 어떤 절차가 있는지 가볼게요.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에는 그래. 자동 확정 방식이 아니라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에는 신고 납세 방식과 부가 방식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이거 딱 밑줄 긋게요.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고 납세하고 부가가세 방식이 있다라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이 두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이후의 절차는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면 공통점이니까 하나 밑줄 하나 긋고 넘어갈까봐 뭐 할 거고?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게 뭐? 공통점. 이후 절차는 다르다라고 했죠. 그럼 뒤에 차이점이 나오겠네? 차이점. 뭐부터 볼까요? 신고 납세 방식부터 봅시다. 신고 납세 방식은 이렇게. 신고 납세 방식. 여기는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이야. 앞에는 자동 확정 방식이었고 여기는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은 신고 납세 방식. 납세 의무자 스스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당 세금의 세액을 계산하여 성경 선생님 뭐 하긴 할게? 마이크 끊고 가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이크 켜는 방해했다. 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해당 세금의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확정짓는 거야. 세금을 내는 사람이 신고하는 거야. 우리가 내는 사람이 신고하는 거. 이게 신고 납세 방식.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 신고가 대표적이다. 선생님 같은 사람들. 학원 강사들은 다 신고 납세 방식입니다. 우리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요. 기장. 이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방식보다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 되게 민주적이잖아. 세금 낼 사람이 하니까. 신고 납세 방식의 1차적 확정권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1차적인 확정이야. 그러니까 나 세금 얼마 벌어들었고 비용을 얼마 썼어. 그래서 나 이만큼의 세금 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 게 누구라고? 납세 의무자인 거야. 이렇게 되면 1차적인 확정권이 주어지는 거야. 1차적으로 세금 얼마가 확정이 돼. 그러면 정부에서 납세 의무자를 믿어. 네가 이렇게 신고한다고? 그래, 그럼 그렇게 내. 라고 할까요? 그렇죠. 왜? 세금 탈세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자진 신고했으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할 때 2차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1차적으로 확정된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된다?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특별히 내용이 뭐 복잡하진 않아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신고 납세 방식. 그렇죠. 과세. 신고 납세 방식은 누가 신고하는 거야? 그래,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확정 짓는 거지?
근데 이걸 무슨 확정? 1차? 1차 확정. 1차적인 확정권은 납세 의무자가 있어. 그런데 얘가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지. 또 신고를 했는데 법률을 어겼을 수도 있지. 그렇다면 누가? 과세관청에서 2차적으로 확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1차적으로 신고했던 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무슨 방식? 신고, 납세 방식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과세관청이 하면 돼요. 이게 왜 미리 하냐면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그걸 다 일일이 어느 데서 신고하겠니? 신고할 수 없지.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져서 우리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의 소득을 벌었고 얼마의 지출이 있었고 이걸 신고하는 거야. 그런데 걔네가 봤을 때 매출 대비 지출이 너무 과하게 많아. 그러면 딱 서류상에 봤을 때 얘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은 뭐 하겠는 거야?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아니면 옆에 있는 애가 찔러. 쟤 탈세했는데요? 그러면 세무조사가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다 모든 국민들의 세금을 다 정하겠냐? 개인사업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세금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해요.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걸리지 않게. 이게 신고 납세 방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식이 있겠네요. 무슨 방식? 부가 과세 방식은 요거 네모 칠게요. 부가 과세 방식은 납세 의무 확정권을 어디에만? 과세 관청에만 부여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상이 없으면 과세 관청이 확정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 얘는 납세 의무 확정권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상이 없으면 과세 관청이 확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저기 신고 납세 방식하고 얘의 방식하고 공통적인 게 뭐라고 그랬지 아까? 그래. 납세 의무자에 뭘 토대한다는 거야? 신고를 한다는 거야. 신고.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야. 근데 세금이 얼마 낼 것이다 라고 확정하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세금 얼마 낼 거예요 라고 확정하는 게 신고 과세 방식이고, 신고만 해. 그럼 과세관청에서 너 얼마 내?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방식이라고? 부가 강세 방식이다 라는 거야. 자, 만약 근데 위에 4번에서 그럼 신고 납세 방식 그 개념도 밑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밑줄 안 긋어요? 그럼 밑줄 긋읍시다. 여기 말하는 거죠? 네, 그래요. 아주 훌륭해요. 자, 만약 신고에 판례 정황이 발견되잖아. 그럼 과세관청이 추가 조사해서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 방식에서 납세 의무자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확정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야. 아까 했잖아. 납세 의무자는 신고할 때 협력하는 거지 확정 효력을 가지지 못해요. 하지만 앞에 거에서는 확정할 수 있었죠.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납세 의무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증여세, 상속세는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확정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가 무슨 방식? 부가 과세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금 확정은 누가 하는 거야? 과세 관청에만 있는 거야. 과세 관청에만. 대신 신고 납세 방식은 확정을 누가 할 수 있어? 1차적 확정은 누가? 과세 의무자가. 근데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 근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2차로 과세관청에서 확정하는 거고. 이거 부가과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는 뭐만 할 수 있어? 신고만 할 수 있어. 근데 그 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뭐 하는 거야? 확정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신고한 것도 좀 뭐가 있어 보여. 문제가 좀 있어 보여. 그럼 어떻게 해? 2차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냐? 확정이 되겠지? 이렇게 확정입니다. 다음. 확정이 됐다면 이제 뭐가 되겠니? 소멸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소멸이 나오기에는 뒤에 지문이 좀 많이 남았어. 자, 그러면 아까 그런데 이때 확정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이때 확정은 뭐라 그랬어? 확정에서 확정은 완벽하게 정해진 거야? 아니야. 확실하게 이거 뭐가 가능하다고? 변경이 가능해. 뭐가 가능해? 변경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지.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에서 는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 내가 적게 신고했어. 그러면 수동 신고를 해서 이를 바로잡으면 되는데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반대로라고 해서 반대로 여기는 뭐 하면 된다면 이건 뭐야? 수정신고죠. 수정신고는 어떨 때 신고한다고? 어떨 경우에 수정신고를 합니까? 신고해야 될 세액보다 어떻게? 적게. 요것도 밑줄 그을까요? 또 재현이가 뭐라 하면 또 안 되니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서 바로 잡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수정신고 할 기한이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 수정신고해야 됩니까? 과세표준 신고서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야. 원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거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부가세를 얻어야 되지? 그지? 근데 그걸 뭐 할 수 있다?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과세관청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경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경정 청구가 되겠죠. 경정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정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정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확정된 세액을 과세관청이 변경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가 잘못됐습니다. 너무 과하게 나왔어요. 이거 변경해 주세요 라고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경정 청구를 뭐라고요? 신고해야 될 세액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과세관청을 상대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경정 청구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뭐가 정해져 있겠냐? 왠지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같죠? 수정신고도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경정 청구는 수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할 경우에 한해서 과세관청에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뭐 해야 된다?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라는 거죠. 몇 년 전까지? 5년 전까지 이렇게 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경정청구, 수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이거 만약에 그 신고서를 얘는 뭐 해야 되니?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경정통지가 하는 거야. 경우에 한해서 과세관청에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신고를 안 했어. 그럼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않겠죠. 신고한 경우 한해서 과세관청에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가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세금이 잘못 부과됐을 때, 적게 신고했을 때는 수정 신고. 근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 청구, 이렇게 두 가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정 신고는 법정 기한 2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됐죠.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 그러면 확정. 이렇게 되면 이제 확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확정 효력이 발생된 세금은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납세 의무가 뭐 한다? 소멸한다 라고 했죠? 밑줄입니다. 납세 의무 소멸 이렇게 할게요. 소멸. 세금은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돼요. 비록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해. 내가 세금이 여러 개인데 여기서 세금 내가 돌려받을 게 있어.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미납 세금에 먼저 충당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환급금 있으면 그 환급금 가지고 세금을 충당하는 거야. 그래서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 글은 크게 몇 달러로 되어 있죠? 세 가지죠. 일단은 납세 의무의 맨 처음에 뭐? 성립. 그 다음에 확정. 그 다음에 소멸. 자, 성립은 어떻게 하면 성립되죠? 너네 책 봐도 돼. 자, 성립은 어떻게 하면 성립됩니까? 과세 요건을 그렇지 만족하면 되죠. 자, 과세 요건 몇 가지? 네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셋. 그렇게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되죠. 그러면 과세관청이 세금을 이거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 뭐죠? 본문에 뭐라고 하냐 그 단어가. 본문에 그걸 뭐라고 하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아닌데. 여기구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죠? 없죠. 과세권을 행사하면 안 되지. 안 된다고 여기까지는. 확정은 과세권이 성립하지 않아. 과세권이 성립하지 않죠? 자, 그럼 의무가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 뭐가 되죠? 납세 의무가 어떻게 돼야 돼? 확정이 돼야 되지. 확정은 원래 뭐에 따라 있어?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지켜져야 되지. 그지? 근데 예외적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 있지? 그게 자동 확정 방식. 확정 방식이야. 그럼 이걸 왜 하죠? 과세 관점에서 조기에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그럼 국가가 어차피 세금은 국가가 걷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절차에 따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신고 납세 방식. 신고 납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뭘 하는가? 세금을 확정하는가? 뭐와 뭐를 확정하지? 본문 봐. 그 기한이랑 납부 기한이랑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이요. 이게 1차적으로 확정권이지. 근데 과세관청이 봤을 때 이거 신고를 안 했어. 그러거나 좀 신고한 게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들어가지. 그래서 2차로 뭐 하는 거야? 확정하게 되지. 그렇게 되면 1차 확정은 어떻게 된다?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방식? 신고 납세. 그렇지. 이거의 장점은 뭔데? 1차적으로 그렇죠. 민주적이죠.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죠? 부가가세 방식이 있습니다. 얘는 납세 의무자가 하는 역할은 뭔데요? 신고만 합니다. 신고하면 과세관청에서 뭐 합니까? 세액을 확정하는 거겠지? 이렇게. 그럼 이때의 확정은 딱 정해진 거야? 바꿀 수 없어? 아니요. 이때는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잘못됐어. 그럼 뭐 할 수 있어?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죠. 세무조사를 들어갈 수 있죠. 여기까지가 성립이에요. 근데 확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확정은 뭐가 가능하다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지. 자, 그럼 변경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나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있죠. 수정신고는 뭔데요? 내가 좀 적게 했어요. 그렇죠. 나 적게 했어요. 그러면 나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라고 말하지. 언제까지? 법정 기한 2년 전까지. 그러면 어떤 주전한테? 가산세를 어떻게 해줘? 감면해 준다는 거야.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아니, 깎아주는 거죠.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없애준다면 일부러 처음에 조금 신고하고 나중에 다시 신고하겠죠. 감면해 줍니다. 두 번째는 경정 청구가 있겠죠. 경정 청구는 세금 어떻게 했을 경우? 자, 신고를 너무 많이 신고했을 경우야. 경정 청구를 하죠? 그래요. 언제까지? 5년 전까지. 경정 청구는 법정 기한까지 뭐 한 사람, 신고한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서 이제 뭐가 된다? 확정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확정이 됐으면 뭐 해야 돼? 세금을 소멸. 뭐 해야지 소멸되죠? 누구든지가 중요해. 누구든지 납부만 하면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누가 내도 상관없어요. 그 세금만 내면 소멸됩니다. 여기까지가 요 내용이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